혹시 임플란트 이야기만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시나요? 그 불안한 마음 저는 정말 잘 압니다. 저는 병원 진료만큼 중요한 것이 집에서의 꾸준한 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불필요한 치료를 거르면서도 스스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어르신들의 치아를 지키는 아주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지금부터는 불안에서 공감으로, 공감에서 안도로, 그리고 희망으로 가는 여정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첫 진료에서 바로 빼고 심자는 말, 낯설지 않으시죠? 그 말 한마디에 한숨부터 나오지만 도리 없이 따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우리의 치아는 정말 구제불능일까요? 사실 많은 치아가 간단한 관리만으로도 버틸 힘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치아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삶의 질과 수명을 떠받치는 기둥이거든요. 그런데 왜 병원에서는 뽑자는 말부터 할까요? 이는 치료 중심의 의료 환경과 관련이 깊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진료실에서는 빠른 해결책이 우선시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치아의 생명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잇몸뼈가 남아있고 뿌리가 단단하다면 충분히 되살릴 여지가 있어요. 김명호님이라는 74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겸 그분은 작년 가을 동네 치과에서 6개 임플란트 권유를 받고 크게 위축되셨습니다. 음식을 씹기 힘들어 죽만 드시던 상황이었거든요. 가족들은 당연히 치료를 받으라고 하셨지만 그분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다른 치과를 방문하게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의사 선생님은 뽑자는 말 대신 먼저 잇몸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셨어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생활 습관을 바꿔보자고 제안하셨습니다. 김명호님은 반신반의하면서도 매일 저녁 꼼꼼한 관리를 시작하셨습니다. 물 세정기로 음식 찌꺼기를 제거하고 부드러운 칫솔로 잇몸을 마사지하듯 닦으셨어요. 치실 사용법도 새로 배우셨고요. 처음엔 잇몸에서 피가 많이 났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니 출혈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잇몸색이 분홍빛으로 돌아오면서 붓기가 빠졌어요. 그분은 조심스럽게 약간 단단한 음식도 시도해 보셨습니다. 3주째에는 밥알이 씹히는 느낌을 다시 경험하셨고 한 달 뒤에는 발치 없이 식사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이런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시도해 볼 가치는 충분히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꾸준한 실천입니다. 저는 오늘 병원만 의지하지 않고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관리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핵심은 지속 가능한 간단한 루틴이에요. 복잡하면 오래 할 수 없거든요. 다음 치과 방문 전까지 매일 저녁 5분만 투자해보세요. 달력에 체크 표시라도 해두시면 더욱 좋고요. 그리고 만약 발치나 임플란트 권유를 받으시면 다른 치과에서 한 번 더 의견을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같은 입안을 보고도 의사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거든요. 이제 막막함이 조금 줄어들지 않으셨나요? 나도 해볼 수 있겠다는 마음이 생기시나요? 그 마음이 바로 치료의 첫걸음입니다. 임플란트라는 말만 들어도 든든해지시나요? 물론 참 고마운 기술이긴 합니다. 하지만 만능은 아니에요. 시술 뒤에도 불편함과 합병증을 겪는 분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임플란트가 우리 본래 치아와 가장 다른 점은 감각신경이 없다는 겁니다. 자연 치아는 뿌리 주변에 신경이 있어서 씹는 힘을 조절할 수 있어요. 딱딱한 걸 물면 아프니까 자연스럽게 힘을 줄이잖아요. 그런데 임플란트는 그런 감각이 없습니다. 또한 씹는 힘이 턱뼈에 직접 전달됩니다. 자연 치아는 뿌리와 뼈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하는 조직이 있는데 임플란트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염증이 생기거나 뼈가 손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물감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고요. 박정숙님이라는 69세 어르신의 경험을 들려드릴 겸 그분은 3년 전 아래 어금니 2개를 임플란트로 하셨어요. 처음엔 만족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음식 맛이 둔해진 거였어요. 특히 단맛과 짠맛을 잘 못 느끼셨습니다. 이는 임플란트 주변 잇몸의 민감도가 떨어졌기 때문이었어요. 식사 시간이 점점 고역이 되어갔습니다. 좋아하던 김치찌개도 맛이 없다고 하시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속상해했겠어요. 더 심각한 건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자주 생긴다는 거였어요. 잇몸이 빨갛게 붓고 피가 나기 일쑤였습니다.
관리가 어려우니까 세균이 쌓이기 쉬웠거든요.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보다 관리가 더 까다롭다는 걸 그때 알게 되셨어요. 박정숙님은 다시 치과를 찾아가셨습니다. 다행히 만난 의사 선생님이 잇몸 치료와 교정적 관리를 제안해 주셨어요. 임플란트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시고 정기적으로 점검해 주셨습니다. 치료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매일 특수한 치실과 치간 칫솔을 사용해야 했고 3개월마다 전문 관리를 받아야 했어요. 처음엔 번거로웠지만 점차 상태가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나니 염증이 줄어들고 불편감도 많이 개선됐어요. 음식 맛도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임플란트와 잘 지내고 계시지만 그분 말씀이 만약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자연 치아를 더 오래 보존하는 방법을 먼저 시도해 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임플란트가 무서워지실 수도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다만 시술은 마지막 수단이라는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보존 치료와 생활 관리를 먼저 시도해 보시고 정말 필요할 때만 충분히 검토하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아요. 큰 치료를 받기 전에는 파노라마나 CT 같은 충분한 검사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치료 계획표를 받아서 가정관리와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꼭 물어보세요. 의사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하는 게 중요해요. 괜히 나만 이런 고민을 하나 싶으셨죠?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같은 걱정을 하고 계세요. 하지만 이제 해답이 보이기 시작하지 않으신가요? 조금씩 안도감이 생기실 거예요. 하루 3번 잘 닦는데 왜 자꾸 피가 나지?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양치만으로는 치아 사이와 잇몸 경계 부분이 비는 경우가 많거든요. 바로 그 틈이 문제의 시작점이에요. 음식물 찌꺼기가 치아 틈에 남아있으면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염증이 반복되고 잇몸이 점점 약해져요. 여기에 세게 문지르는 칫솔질까지 더해지면 오히려 잇몸을 더 상하게 만들 수 있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를 닦을 때 힘을 많이 주시는데 이는 잘못된 방법이에요. 잇몸은 부드러운 조직이라 거센 칫솔질에 상처가 나기 쉽습니다. 그러면 세균이 들어가 염증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죠. 최인수님이라는 76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몇 년 전부터 잇몸 출혈과 입냄새 때문에 외출을 꺼리게 되셨어요. 사람들과 대화할 때마다 입에서 냄새가 날까 봐 손으로 입을 가리는 습관까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양치를 더 세게 하시면 될 줄 알았어요. 거친 칫솔로 힘껏 문질러도 출혈은 계속됐고 냄새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잇몸이 더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가족들이 치과에 가보라고 했지만 또 뽑자는 소리를 들을까봐 미루고 계셨죠. 그러던 중 이웃 어르신의 권유로 새로운 관리법을 알게 되셨어요. 바로 3단계 루틴이었습니다. 물 세정기, 부드러운 칫솔질, 그리고 치간 관리를 차례대로 하는 방법이었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하루에 한 번, 저녁에만이라도 해보기로 하셨어요. 첫 번째 단계는 물 세정기로 음식 찌꺼기를 제거하는 거였습니다. 처음 써보는 기계라 서툴렀지만 며칠 지나니 익숙해졌어요. 물줄기가 치아 사이사이를 시원하게 씻어내는 느낌이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45도 각도로 부드럽게 칫솔질하는 거였어요. 지금까지 위아래로 힘껏 문지르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잇몸과 치아 경계에 칫솔을 대고 작은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느낌으로 2분간 닦으셨어요. 세 번째는 치실이나 치간 칫솔로 치아 사이를 청소하는 거였어요. 손이 불편하신 최인수님은 치실 홀더를 사용하셨습니다. 처음엔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점차 익숙해지셨어요. 일주일 정도 지나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출혈이 줄어든다는 거였습니다. 처음 며칠은 오히려 피가 더 많이 났는데 이는 염증이 있던 부분이 자극을 받아서였어요. 하지만 꾸준히 하니까 점차 피가 멈췄습니다. 2주째에는 입냄새가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가족들이 먼저 알아차릴 정도였습니다. 최인수님 본인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이 상쾌한 느낌이라고 하셨어요. 이제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입을 가리지 않으시고 자연스럽게 웃으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핵심은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로는 효과를 보기 어려워요. 최소 2주는 해보셔야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3단계를 모두 하기 어려우시면 저녁에 한 번만이라도 꼭 지키세요. 만약 손이 불편하시다면 치실 홀더나 전동 칫솔 같은 보조 도구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해냈다는 작은 성공 경험이 쌓이면서 자신감도 생기실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희망도 싹트게 됩니다. 이제 시작해볼 용기가 나시나요? 매일 쓰는 치약과 가글이 오히려 입안을 더 예민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구내염이나 입마름, 미각 변화로 고생하시는 분들 중에 이것 때문인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치약에는 거품을 내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라우릴 황산나트륨이라고 하는데 줄여서 SLS라고 부르죠. 이 성분이 민감한 분들께는 자극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입안이 예민해진 어르신들께는 더욱 그렇죠. 가글도 마찬가지예요. 알코올이 들어간 가글을 자주 쓰시면 입안이 건조해질 수 있어요. 침이 줄어들면 세균을 억제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오히려 충치나 염증 위험이 커질 수 있거든요. 이정화님이라는 71세 어르신의 경험을 들려드려 볼게요. 그분은 몇 년 전부터 잦은 구내염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입안 곳곳에 하얀 궤양이 생겨서 식사는 물론 말하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처음엔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어요. 하지만 구내염이 나오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를 반복했습니다. 매운 음식은 물론이고 뜨거운 국물도 마실 수 없을 정도였어요. 점점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줄어들면서 체중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스트레스나 영양 부족 때문이라고 하면서 비타민제를 주셨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어요. 연고를 발라도 일시적일 뿐이었습니다. 이정화님은 이대로 평생 살아야 하나 싶어 우울해지셨어요.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만난 치과 의사 선생님이 치약과 가글을 바꿔보라고 제안하셨어요. 그때까지 그분은 거품이 많이 나는 치약을 좋다고 생각하고 쓰고 계셨거든요. 가글도 알코올이 들어간 것으로 하루에 몇 번씩 사용하고 계셨고요. 의사 선생님은 SLS 무첨가 치약을 추천해 주셨어요. 처음엔 거품이 별로 안 나니까 뭔가 깨끗해지지 않는 느낌이었대요. 하지만 며칠 써보니 입안이 따갑지 않다는 걸 느끼셨습니다. 가글도 무알코올 제품으로 바꾸고 사용 횟수도 줄이셨어요. 대신 물을 자주 마시고 침샘 마사지도 해보셨어요. 귀 앞쪽 볼 부분을 둥글게 마사지하면 침샘이 자극돼서 침 분비가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나타났어요. 일주일 정도 지나니 입안이 건조한 느낌이 덜해졌어요. 2주째에는 새로운 구내염이 생기지 않았고 기존에 있던 것도 빨리 나았습니다. 3주 만에는 완전히 편안해져서 오랜만에 김치찌개도 드실 수 있게 되셨어요. 이제 이정화님은 치약을 살 때마다 뒷면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불소는 충분히 들어있으면서 SLS는 없는 제품을 선택하시죠. 가글도 꼭 필요할 때만 무알코올 제품으로 단기간 사용하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물을 자주 마시는 거예요. 하루에 6잔 이상은 드시려고 노력하고 계세요. 침이 마르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예방법이거든요. 혹시 지금까지 잘못 쓰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 원인이 있었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 공감이 생기고 바꿔볼 용기도 나실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안도감도 찾아올 겁니다. 치약 뒷면에서 라우릴 황산나트륨이라는 성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가글은 무알코올 위주로 필요할 때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작은 변화지만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병원마다 말이 다르고 비용도 제각각이라 혼란스러우시죠? 어디를 믿어야 하나 막막한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기준만 알아두시면 좋은 치과를 찾으실 수 있어요. 의사마다 진료 철학이 다르고 검사 범위도 다릅니다. 예방과 보존을 우선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치료 중심인 곳도 있어요. 또 건강보험 혜택을 모르고 비싸게 치료받는 경우도 흔합니다. 정보를 알고 있으면 훨씬 유리하게 치료받을 수 있어요. 윤태호님이라는 68세 어르신의 경험을 들려드릴 겸 그분은 지금까지 스케일링을 늘 10만원에 받아오셨어요. 1년에 한 번 받으려고 해도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죠. 그러다 보니 치과 가는 걸 미루게 되고 문제가 커져서야 병원을 찾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온 안내문을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스케일링이 보험 적용이 된다는 거였습니다.
1년에 한 번은 1만 원 정도면 받을 수 있다는 걸 그때 알게 되신 거죠. 몇 년간 비싸게 받았던 게 억울하기도 하고 동시에 반가웠대요. 윤태호님은 바로 보험 적용이 되는 치과를 알아보셨어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 스케일링만 하고 끝이었어요. 전에 다니던 곳에서는 적어도 입안 상태를 자세히 봐주고 설명도 해줬는데 말이죠. 싸긴 하지만 뭔가 아쉬웠습니다. 몇 군데 더 알아본 끝에 좋은 치과를 찾으셨어요. 거기서는 보험 적용 스케일링을 받으면서도 충분한 검사와 상담을 해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입안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현재 상태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건 집에서 할 수 있는 관리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거였어요. 칫솔 각도부터 치실 사용법까지 직접 시연해 주셨죠. 그리고 3개월 후에 다시 와서 상태를 확인해 보자고 하셨습니다. 윤태호님은 그 후로 정기검진을 편한 마음으로 받고 계세요. 비용 부담이 줄어드니까 치료도 미루지 않게 되었어요. 작은 문제들을 초기에 발견해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된 거죠. 좋은 치과를 찾는 기준은 이래요. 첫 상담에서 충분한 검사와 상세한 설명이 있는지 보세요. 엑스레이나 구강 사진을 찍어서 현재 상태를 보여주고 치료 계획을 차근차근 설명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방 치료를 강조하고 치료 계획에 가정관리가 포함되는지도 중요해요. 단순히 치료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법까지 알려주는 곳을 선택하세요. 비용에 대해서도 미리 충분히 설명해 주는지 확인하세요. 건강보험 적용 항목과 비급여 항목을 구분해서 설명해주고 대안도 제시해주는 곳이 신뢰할 만해요. 치과에 가기 전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적용 항목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스케일링, 치주치료, 틀니 등 많은 치료가 보험 적용됩니다.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첫 병원에서 큰 치료를 권유받으시면 다른 병원 의견을 반드시 받아보세요. 같은 상황을 보고도 의사마다 접근법이 다를 수 있거든요. 세컨드 오피니언을 받는 건 당연한 권리예요. 정보를 알고 나니까 불안감이 많이 줄어들지 않으세요? 선택의 근거가 생기니까 안도감도 들고 희망도 커질 거예요. 이제 당당하게 치과에 가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안에서 출발했지만 공감과 안도 그리고 희망으로 걸어왔습니다. 임플란트 얘기에 가슴이 철렁했던 그 마음에서 이제는 나도 뭔가 해볼 수 있겠다는 용기가 생기셨을 거예요. 큰 돈을 들이기 전에 오늘부터 저녁 5분 루틴만 실천해보세요. 물 세정기로 찌꺼기를 제거하고 부드럽게 칫솔질하고 치실로 치아 사이를 깨끗하게 하는 것. 간단하지만 강력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작은 습관이 잇몸을 살리고 잇몸이 삶의 자신감을 되찾게 해줍니다. 입냄새 걱정 없이 사람들과 대화하고 좋아하는 음식을 맛있게 드실 수 있게 될 거예요. 다음 검진 전까지 우리가 함께 약속한 2가지를 꼭 지켜보세요. 집에서의 3단계 루틴과 큰 치료 권유를 받으면 2번째 의견 듣기. 이 2가지만 지키셔도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오늘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김명호님처럼 한 달 만에 달라질 수 있고 최인수님처럼 2주 만에 출혈이 멈출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 편입니다. 복잡하고 비싼 치료보다는 간단하고 지속 가능한 관리를 통해 건강을 되찾으시길 바라요. 우리의 내일을 위해 오늘도 부드럽게 그러나 꾸준히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소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홍길동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과일은 복숭아이고 취미는 유튜브 보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